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신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 보면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저와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좌파적 사고 뭐가 문제인지 말이죠. 왜 이렇게 선동적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병호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유기업원 전 원장이시고 예. 또 공병호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이번에 소장님께서 또 집필하신 저서인데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론조사 봐도 그렇고 말이죠.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말이죠. 아니, 왜 나라 망치는데 왜 좋아서 저렇게 날뛰지?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왜 무너질 것인지 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책 꼭 구매해 주시고요. 예, 뭐 시장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를 엄청 키우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뭐 돈을 막 쏟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좌파 정책이 왜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실천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느냐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 보면은 결국 생각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 생각이 좌파적 생각에 기초해서 좌파 정책이 나온다. 그럼 이제 좌파적 사고가 뭔지, 그 특성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정치, 사회, 경제, 세상 이런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로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망한 부분도 더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니 사실은 완전 뚝 떨어져서 1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뭐 40% 이상을 저렇게 오래 지키는지 30% 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10% 더 빼야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변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들 또 좌파들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좌파적 사고 어떤 게 좌파적 사고일까요? 좌파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기보다도 정부나 관이나 정치가 뭔가를 대행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 주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돈을 중세를 하든지 해서 관이 가져가 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적자 국채 같은 걸 발행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 써야 될 돈들도 다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현장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관료라든지 정치가가 사용하는 지식은 먹고 사는 문제와 좀 다른 개념 지식, 개념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장 지식이 잘 돌아가는 나라는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런데 개념 지식이 현장 지식을 압도하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대신에 개념 지식, 관료 지식, 정치인의 지식의 모든 그런 생활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모든 걸 추진해 나가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일단 예산 규모를 확장한 겁니다. 세금을 많이 때리죠. 그 다음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특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실 뭐 수혜 계층들이 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 표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는 나중에 결과가 좌파 정책도 낮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주의, 포퓰리즘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표를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자료 조사를 보니까 네. 만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는 동안 계획대로 1만 원 이상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한 500만 이상 정도의 직접 수혜층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수혜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당장 뭐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내한테 돈을 나누줘와는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 그런 민중주의라든지 좌파 정책을 대표하는 게 없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수혜계층, 버는 사람은 더 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강남 좌파들 멀쩡하게 생겨갖고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많고,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보면 지나다니면 신의 한 수도 보신다고 막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이러냐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작용은 시간을 두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망가지기 전까지는 직접 이렇게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당장 내가 오늘 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버니까 그런 것은 숫자로 보면 뭐 압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베스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다음 과거의 페론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51%의 득표수를 얻을 수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계속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밑에서 지금 거래가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뭐 수출 경쟁력이 하락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아우성이 아마 치더라도 제가 연구해온 그런 결과는 아마 끝까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실용적인 그런 정책 유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좌파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은 본능에 기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정책이 좋은 것 같다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투표에 붙였을 때 그때 어떤 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 정치권에 뛰어드는데 그분 말씀이 아주 간단하더군요. 애들 그냥 밥 좀 먹자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아이들 밥 좀 먹자고 하는데 그럼 밥을 먹는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음에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수당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정책은 그냥 1차 사고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바로 딱 보는 거. 그런데 이 좌파 정책이 아닌 정책, 소위 우파적 정책이나 친신앙 정책 같은 경우는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좌파적 사고가 낳는 좌파 정책 때문에 대부분 중진국이나 선진국의 그런 문턱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뭐 자유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남이 준 거죠. 준 거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쟁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거저 얻으면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재산을 지킨다든지 생명을 지킨다든지 자유를 지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열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같은 거를 한번 보시죠. 이런 토지가 공유화 될 수 있다면 다른 재산도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는 거죠.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책, 좌파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절대 가치로 두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종의 자유가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낳게 되고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동기가 가라앉게 되고 동기가 가라앉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 정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은 다음 세대도 많이 걱정하지만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700조인데 그 1,700조 가운데 940조, 56%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이번 정권에서 17만 명 정도 더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그럼 대표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좌파적 사고로 무장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한번 보시죠. 10명이 해야 될 일을 15명이나 20명을 뽑아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이분들은 일자리라 한단 말이죠. 그 일자리는 왜 일자리가 아닌 거 아니까 예. 모든 그런 진짜 일자리는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인 거죠. 뭔가 생산해내고 생산해내는 도움이 거죠. 되고. 예. 그런데 세상에는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가치 파괴에 이바지하는 일자리도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아주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 저보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난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죠. 주인 있는 회사가 되면은 회사가 건축질 체질이 될 수 있고 건축질 체질이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회사가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더 잘 될 게 아니냐. 예. 그럼 그분이 당장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이야기가 그 말씀 드렸죠. 10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이 해야 되지 20명을 하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분은 그래도 사람 자르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잘린 사람들이 또 생산적인 용도로 더 배분이 돼서 그래서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예. 이해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구조조정이라든지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예. 저는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찰스 G 코크라고 비상장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를 키우신 분이 아버지한테 캔사스에 조그만 회사를 물려받아 크게 키웠는데 그분이 이제 시장 원리를 자기 조직에 적용해 가지고 시장 중심 경영이란 그런 철학을 세워서 엄청나게 회사를 키웠거든요. 예. 그분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사 어떻게 잘 됐냐고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나는 오직 회사를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부분에만 자원을 배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잘 됐다. 꼭 같은 논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 나라에도 예. 가치 창조 활동에 기여하는 활동에 자원을 배분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삽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쓸데없는 데 가서. 삽질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는 제가 왜 걱정을 하는 거 아니까 좌파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좌파 정책을 낳는데 좌파 정책의 대부분이 뭔고 하니까 가치 파괴의 자원을 넣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통계를 보면 되죠. 2011년 2년도에 국회 예산기획처에서 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100원을 쓰면은 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27원이나 42원 정도가 남다. 그러니까 이 성수가 0.2나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0억을 쓰면은 40원 정도가 경제 내에 기여하고 60원 정도 수채통으로 버려지 다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한테 100억을 남기면은 삼성전자는 최소한 1.6, 160억 정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자원 처분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내 주장이 아니고 경제학으로 어떻게 밝혔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2018년 갈수록 0.3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을 쓰면 30원 정도가 경제 내부에 국민 성장을 기여하고 나머지 70원 정도는 대부분 다 낭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환위기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황이 됐을 때는 재정을 크게 투입해 가지고 마중물처럼 경제를 살리는데 대공황처럼 필요한데 지금처럼 만성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게 427조, 뭐 500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동시에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낭비되는 자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을 늘린다는 거, 이게 좌파들은 공무원을 늘려갖고 말이죠. 자꾸 국가 재정을 늘리고 말이죠.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쓰고 있는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우리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멀티를 합니다. 방송도 하고 카메라도 잡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대신 그만한 또 대우를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어디 다른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급여는 되게 작게 줘요. 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져서 일을 덜 하는 것 같아. 능력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감을 주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면 훨씬 더 생산력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아주 그냥 축소된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줘야 되는. 평화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 지금 시청자들 가운데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90% 정도는 장기 불황으로 겪을 거라고 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시죠.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이 고착화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거다. 네. 그 다음에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게든 회사든 나라든 정말 제정신을 가지면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아주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나라가 공무원을 100만에서 한 117만 정도니까 17% 정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출을 누가 감내할 거냐 이야기죠. 네. 그럼 지금도 소득세를 47% 근로자 가운데 47% 정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2천만 명이 한 푼도 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구와 함께 부담시킬 거냐? 결국은 생산자에게 더 부담시킬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생산자들이 더 부담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연동됩니까? 가격에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네 축구를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네. 세계 시장의 축구를 하는 거란 이야기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뭘 읽었는가 하니까 윌리엄 번스타인이라고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대가죠. 작가인데 무역의 세계사를 보니까 거기에 영국의 곡물법을 폐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 곡물법이란 게 뭔고 하니까 그 근로자들에게 비싸게 곡물을 사게도록 한 그런 악법이 한 3, 40년간 계속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영국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가지고 그걸 필사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는 생산 요소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70% 되는 나라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대표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언제 딱 발생하느냐? 수출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가 그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외환 위기 빼고 우리가 수출을 시작한 최초로 수출 증가율 올해 0%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기는 시작이 됐어요. 다만 반도체 착시로 인해 가지고 눈이 가리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죽면은 그대로 이제 그동안 부실화됐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업가들한테 열심히 뛰라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은 생산 요소 가격들이 급등하지 않도록 내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몸을 좀 건축질 체질로 만들어야 사람도 이 안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혈액이 잘 안 도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흘러가서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좌파적 사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천적이고 구조적이고 불가능해요. 그럴싸한 것만 보여주는군요. 이벤트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관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가가 뭘 알겠어요? 지식인이 뭘 알겠습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부지런히 앞을 내다보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열려 있는 사회를 나가야, 그래야 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좌파적 사고는 구조적으로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는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경제라는 건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냥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문슬미가. 예. 그러니까 그 관이나 정치라는 사람들이 지적 교만, 지적 오만 이런 걸 가지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좌파적 사고가 낳는 정책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원 낭비를 낳고, 그 다음에 역정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처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없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뭐 주장이 아니고 예. 예상 가능한 미래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럼 좌파적 사고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을 받냐, 여러 같은 찬성을 받냐? 간단하죠. 공부 안 해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준다니까. 애들 밥 한 끼 먹이는데 무슨 문제냐? 뭐 그냥 가슴이 훈훈하고 뜨거워지고 막, 예, 뭐 뭔가 이렇게 막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 각종 보조금이나 수당으로 증가돼서 많은 종류의 공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음에 더 정복돼 가지고, 예,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또 이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산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2차 사고, 3차 사고, 4차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 생각을 국민들이 못하면은, 그러면은,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케네스 로고프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예. 과거 한 6, 700년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각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을 냈죠. 아주 실정 분석을. 딱 결론이 이겁니다. 한 번으로 경제 위기가 끝난 나라는 한 국가도 없었다. 아. 대부분 한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10년이 못 돼가지고 대부분 망각한다 이야기. 그리고 다시 또 옛날 버릇으로 돌아간다 이야기죠. 옛날 낭비하는 버릇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는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가 뉴욕에 출장 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놓으니까 뭐 우버, 아마존, 뭐 엑스피디아 이런 게 다 만들어 나오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재능도 있고 좀 똘똘하고 욕심도 많고 한데 좀 자유롭게 왜 못 해줄까? 그래서 이제 작은 이 커피숍에 들어가 가지고 예. 컴퓨터를 두들겨 가지고 원고를 마련했던, 가지고 한 해 지난 다음에 그렇군요. 올해 이 책. 냈거든요. 아. 사실 제목이 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많은 예.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도 해주시고, 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요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1위라고 합니다. 교보에서. 여러분들 가셔서 많은 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말이죠. 이 좌파적 사고, 이 좌파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도토리 준다고 해가지고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지금 페이스북보다 훨씬 좋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 또 지금의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전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기업에 자유를 주고 규제를 풀고 했으면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구글 같은 회사가 만들어져서 세계를 점령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정말 운도 없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막 들어오면서 이게 다 이제 좌파적 사고에 찌들면서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꺼져버렸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제 비교적 사업체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다 떠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위축이 많이 돼가지고 생산적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냥 식구끼리 할 수 있는 규모 정도 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열광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현장에 강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개인들이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자사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이런 거 그냥 좀 다른 걸 왜 인정을 못하냐 이야기죠. 예.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항상 반미 발언에 앞서시던 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다 보냈어요. 다 딸들 열심히 보냈대요. 예. 그렇게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 내 이야기는 다른 거 사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네. 사람이 다릅니까? 네네. 저 양반하고 내하고 다른 거. 그게 모든 그런 좌파적 사고의 원천에는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이제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가서 손을 벌리겠냐 이야기죠. 예. 일본하고도 이렇게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예. 아유. 어떤 대일 청구권 가운데 70번 정도는 그냥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 닦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될까? 딴 거 없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는 아니고 예, 예.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과 부재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 부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로, 항만, IT, 돈 벌어본 사업가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해외 유학생들 많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생각.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좌파적 사고를 그냥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왜? 네. 현실을 직시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앞이 없습니다. 예. 아유,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좌파적 사고. 열광하지 말고 비판하고 말이죠.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아이디어로 돈 벌고 말이죠. 남들이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바라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를 이 책 안에 다 들어있고, 해결책도 있으니까요. 꼭 서점에 가셔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구매하니까 이게 뭐 장사하는 것 같은데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자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구한다. 예. 예,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주 좀 불러주시죠. 예, 자주 좀 출연해서 이렇게 정말 세게 좀 국민들을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한 권씩 좀 구매를 해주시고, 이게 베스트셀러 계속 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다른 책을 정치 인문학 서적 보러 왔던 생각이 저희와 좀 다른 사람들, 이게 베스트셀러네 하고 사서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이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런 책 한 권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꼭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어쨌건 좌파적 사고는 없애야 됩니다. 공짜로 주는 건 없는 겁니다.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노력의 대가를 개인에게 줄 때 다른 사람들 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예. 40만 원, 50만 원 받고 말이죠. 뭐 몇 개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삶이 좋아집니까? 예. 그 며칠 살다가 나머지 살면 거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